그런 것 같아요.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앞길이 구말리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경직되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거를 보성왕답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다 보면 좀 한갑이 넘고 대표 법인에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작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들은 연세도 있고 하니까 별로 눈치를 안 봐요. 네. 눈치를 안 보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돼요.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라든가 또는 이런 게 있어요. 지작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. 근데 지작물들이 그렇게 올릴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. 지작물은 조금 감안하시더라도 토지 위주로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. 물론 이제 토지주 보상 대상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죠. 그런 경우에는 또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도 해요. 그런데 보시자고요. 젊은 평가사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디서 일을 많이 받을까요? 그럼요. 지자체, 시공사 이런 데 시행사 많잖아요. 일반인들이 평가사를 볼 일은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쪽을 많이 보고 그쪽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 편에 쓰기엔 이해되셨나요? 네, 뭐라고 말씀드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. 안전하게. 이해되셨나요? 네.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안 오르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안전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. 예, 수용적이나 이의적인 행정소송에서도 대부분 그분들 보면은 예전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. 행정소송 평가사님들 보면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좀 나오시고,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이제 경험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조금 더 관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전하게 큰 무리가 없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평가사님들이 자살을 예.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는데 예.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요? 광교나 판교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평가사님들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보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확인한 겁니다. 지금 감정평가사의 약 65%가 서울, 경기, 인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하고 지금 서울, 경기, 인천에 몇 명이 있냐면 제가 확인했을 땐 3,908명이었거든요. 지금은 약 4,000명 좀 넘어가겠죠. 보면 그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아요. 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윤리교육인가 뭔가를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사님들은 유언 책임을 져요. 은행에서도 똑같은 건데 요새 보면 2억짜리를 소위 말해서 감정가를 그 밑으로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억짜리를 3억을 해줘서 대출을 2억이나 2억 5천 받고 가잖아요. 그럼 이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? 평가에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적이라든가 유한 책임을 진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광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. 내 외가의 친구의 아는 사람의 뭔가를 샀고 감정평가를 받고 지금 LH 사태들도 나오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. 하고 제 친구만 해도 판교에서 투자를 했거든요. 평가사님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계시죠.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데 아마 판교 얘기하면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.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. 그런데 그거 회복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.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것들 막 이거저거 투자도 했고 해서 이제 그분은 순수 피해자세요. 전문가이시기도 했고 했는데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자기가 책임을 넘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집단 건물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자고 보면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잖아요.
다가구는 주인이 한 집 있는 데가 다가구요, 다 가구고요.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 있는 데가 다세대입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업 건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큰 건물을 한 번에 팔라는데 안 팔리는 경우 이걸 쪼개가지고 또는 소위 말해서 다가구가 다세대처럼 분양을 하기도 해요. 상가 분양을. 예. 근데 여기서 아까 같은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잡아줬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또 평가사님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의 약 65%가 서울, 경기, 인천에 계시고요. 약 4,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여기서 법인, 대형 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 84%예요. 그러니까 법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. 그러면 열에 8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. 개인이 약 14%. 그러니까 13개 감정기관에 여기에 3,908명 중에 약 2,600명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만큼 바닥이 좁다는지 알고 계시겠어요?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. 뭐 이거 방송에 잘려도 얘기를 하자면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되면 막 협의금액 할 때 보면 막 바카스 까주고 수박 잘라주고 막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. 심지어 막 갈 때 차비하라고 막 용돈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. 평가사들 절대 안 받습니다. 예. 아시죠? 어떻게 되는지. 예.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. 한 100억 주면 자기가 용돈 받겠다고.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무원도 잘 알아야 되고 평가사도 잘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 감정평가 협의 감정을 하고 나잖아요. 아까 감정평가할 때 3명 한다 그랬잖아요. 시행사, 시공사, 뭐 주민. 근데 처음에는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 보상가가 딱 뜨고 나면요. 대부분 욕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밖에 안 올라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게 오히려 차비라도 받았으면 독화살로 날라오기 때문에 이 평가사분들도 하루 이틀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예. 그래서 아마도 평가사님들이 젊으신 평가사님들은 소위 앞으로 시행사, 시공사 및 그런 분들을 많이 뵈야 되고 거기서 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연세가 좀 있는 평가사분들, 대형 법인에서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주민의 입장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에 의하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요것도 궁금해서 이 시의원? 여러분 이제 저는 참고로 이게 법인에서도 일을 하지만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토지보상 현장에 가면 기사를 내드리거든요. 근데 기사를 낼 때 주의할 게 있어요.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한쪽 편만 듣고 하면 안 되고 담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현장 사진도 찍어야 되고 훼손이 됐다면 훼손이 된 부분 그거에 맞게 논리적으로 맞게 해야지 기사가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맞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기사도 간간히 토지보상 현장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잘 됐냐, 뭐 토지보상에 이런 앞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하면서 기사를 내고 있어요. 아까 시도의원이라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마 이 각 시에 사시는 분이나 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국회의원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구고 도의원이 누구고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어요. 밴드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시 홈페이지 있잖아요. 그런 데다가 저의 기사를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이 지금 뭐 서초, 의정부, 화성에 있지만 결국 저희가 이제 이 정보 같은 거를 자꾸 그 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저 같은 경우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지금 정명건 화성시장한테도 올리고 도의원, 의장 다 올리거든요. 지금 화성은 땅이 큰데 모든 걸 다 대부분 어디다 때려지냐? 동탄에다 갖다 때려짓는 거예요. 서남부 지역은 낙후됐어요, 지금. 그건 지역 간 불균형이 앞서서 표 차이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도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이 기사로 인해서 글로 퍼다 날르고 주민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해야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어천 지역만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어천 지역 할 때 지금 제가 유튜브 전 방송에도 있지만
7, 8년이 걸렸거든요. 7, 8년이면요.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가요. 아니 그렇지 않아요? 예?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. 근데 내가 그 상여라고 아시죠? 야, 디어 있잖아요. 이거를 거기서부터 화성시청까지 내가 알기로 본 것만 한 3번 돼요. 본 것만. 예? 너무 품이 있는 분들은 주는 대로 받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릴게요. 공부하고 아는 부분을 요청하면 저는 7할, 8할 이상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물론 니나 내나 다 되는 건 아니고. 예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어떠한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주변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압박을 하면 그분들은 표에 따라가는 분들 아니?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.